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회 6강 해양의 변화 봅시다. 일단 뭐 해수의 성질, 뭐 온도, 염분, 밀도, 용존기체 요 네 가지 표층순환 볼 거고, 그다음 심층순환, 그죠? 하나씩 봅시다. 일단 해수의 성질, 온도, 그죠? 뭐 온도, 염분, 밀도, 용존기체 요 네 가지 볼 겁니다. 봅시다. 일단 온도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여기 온도 변화는 뭐 대부분 뭐 100%뭐 태양에서 오는 그죠, 복사 에너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해수 표층 해수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00%는 아니겠네. 뭐 지구에서 이 해령에서 그죠, 해령에서 뭐이막 지구 지열이 올라오기도 하네.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주로 표층 해수 온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표층 수온은 이제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겠지 당연히. 그죠? 계절 위도 올라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햇빛이 좀 적게 오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온도가 낮아진다. 대체로 그렇다. 그럼 계절에 따라서 이제 표층 수온의 변화가 이제 연한히 온도 변화가 심하다. 대양의 중심부는 온도 변화가 좀 덜하다. 왜 그러냐면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대륙 때문에 그런 거죠. 대륙의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한도 같이 변하겠죠. 그죠?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아열대 해양에서 표층 수온은 대양의 서안, 그다음 대양의 동안, 아열대 해양에서 이제 표층 수온은 대체로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죠? 서안 여기 이쪽 편이 더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왜 그런? 이렇게 돌잖아요, 바다가, 그죠? 순환, 표층 순환,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적도에 있던 물들이, 그죠? 표층 순환이 그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고. 또 여기 적도, 이 북적도 해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하고 이게 위로 올라오잖아, 그죠?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서쪽이 더 뜨겁다.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태풍이 더 잘 생긴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다. 태풍, 여기는 뭐 사이클론, 그죠? 사이클론,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여기 잘 생긴다. 태풍 같은 게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동수온선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이다. 대체로 이제 위도가 나란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구나. 대체로 표층수온은.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런 데는 이제 그 용승류 여기 페루 해류, 그죠? 용승류 밑에서 이제 올라오잖아. 그죠? 바닷물이 찬 바닷물이 밑에 있던 심해에 있던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위도가 나란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외에는 대체로 나란하다.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그 온도를 이제 연직 분포, 요건 이제 옆으로 본 거고, 표면으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위아래로 자른 겁니다. 자른 거, 단면을 본 거야, 단면, 그죠? 위쪽에 이제 혼합층이네. 여기 이제 수온 약층이고, 여기 이제 심해층. 이렇게 잘 구분되는 데가 있죠, 그죠? 잘 구분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여기인데, 여기 중위도에서 이렇게 잘 구분이 되는 거지. 예. 저위도는 이제 그 아무래도 여기인데요, 그죠? 저위도는 아무래도 수온 약층이 이게 수온 약층이네. 위쪽으로 올라가 있네. 혼합층이 작네. 중위도보다는 혼합층이 적다. 여기 바람이 더 심하겠지, 중위도가. 고위도는 이거 뭐 혼합층도 없고 이거 뭐 전부 다 차갑게만 하구나. 표층 수온이 너무 낮네, 그죠? 하여튼 중위도에서 잘 나타난다. 혼합층이 좀 두껍다, 이래 보면 되겠지, 그죠? 더 두껍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네. 그 수온 약층도 더 깊네. 예. 그죠? 그래 보면 됐다. 이따 볼 거고. 어쨌든 연직 분포. 해서 연직 분포는 이런 식으로 돼. 요 그림은 중위도 개념이다. 응? 저위도 중위도 써놨네. 저위도 중위도. 해수의 정상 구조다. 혼합층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햇빛이 바로 받는 지역이죠. 바로 받고, 그다음 또 바람이 또 세면은 깊어진다. 중위도가 좀 깊죠, 그죠? 두껍게 나타난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이제 급격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정적이겠네. 매우 안정적이겠네, 그죠?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지. 밑에가 차가우니까, 그죠? 굉장히 안정적이다. 웬만한 바람 불어도 섞이지도 않겠구만, 그죠?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고, 그 다음에 심해층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온도 변화 크게 없네,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도 않는 건 한 1000m 정도 내려가면 이게 빛이 없구나, 그죠?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다. 이렇게 변화 없이 이렇게 간다. 오케이. 층상구조 봅시다. 층상구조. 요거 이제 요렇게 같은 얘기인데 여기 같은 얘기인데 요 이제 저위도, 중위도, 이제 고위도, 그죠? 그런 개념이고 심해층, 수온 약층,
그다음 혼합층. 그러니까 30도 부근, 응? 북이든 남이든 30도 부근에서 바람이 좀 센가 보네. 응? 좀 중위도가 바람이 좀 세다. 혼합층에 이제 두께가 깊다. 두께가 두껍다. 음. 고위도 지역이 이제 표층수, 고위 지역의 표층수 여기? 아, 여기 두 군데를 설명하는 게 요거고, 여기가 왜 이런가 하면, 수온 약층 발달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매우 적어서 온도가 확 떨어지네. 그죠? 심해층과 수온 차가 이제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지. 그죠? 밑에 심해, 뭐, 심층순환? 그래, 심층순환. 심층순환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면 일대가 높으니까. 그죠? 얘들이 이제 무거우니까 쭉 밑으로 가라앉겠지. 예, 그래 보면 되고. 또 염분 넘어갑시다. 이제 수온 받고, 이제 염분 봅시다. 염분. 짜잖아요. 그래서 짜다. 바닷물이 짜다. 염분은 뭐냐?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 이게 염류입니다. 염류. 염화나트륨 이게 소금이잖아요. 짜잖아요. 짜다. 그죠? 이제 마그네슘 이건 좀 쓰고, 그죠? 쓰고 짜고 뭐 이런 거지. 그죠? 전 세계 해수의 이제 평균 염분은 35 이제 PSU 이렇게 이제 PSU 단위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35 정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1kg에 35 뭐 g이 들어있다고? 근데 이게 염분이래요. 염분. 그 염류의 총량이 염분이다. 이건 좀 외워둬야 되겠네. 염류의 총량. 먼저 g으로 따지는구만. 염류의 총량이 염분이다. 염류는 뭐냐? 그 여러 가지 무기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이제 그 땅에서 녹아가지고, 그죠? 비가 내려가지고 지하수를 통해가지고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육지의 강물, 그다음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이제 확 녹아 들어가겠지, 그죠? 거기 있던 게 바닷물에 녹더라. 그게 염류다. 그 염류의 총량이 염분이다. 용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표층 염분이 이제 그 증발량 빼기 강수량, 증감 그래프, 이 곡선, 이 값이 클수록 당연히 크겠지. 이게 증발량이 크면은 이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증발이 많이 되면 짜겠지 뭐, 그죠? 강수량이 작을수록 비가 작게 와야지 맹물이 덜 들어가야지 이게 짜겠지, 그죠? 당연한 얘기고. 뭐 염분 증가나 이런 거 증발이라든지 결빙 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증가 짜진다.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분의 감소. 이건 이제 강수가 막 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육지로 담수 유입, 민물이 유입되거나 빙하가 녹아버리면, 그죠? 빙하는 안 짜죠? 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들만 빙하는 물만 순수한 물만 얼었기 때문에 싱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제 염분이 감소가 된다. 염분은 35pS일 땐 염류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염분은 이제 총량은 달라지겠지. 염분 온 각 바다에서 뭐 북극이든 남극이든 뭐 중위도든 고위든 간에 이거 그램량은 달라지겠지만 퍼센트는 일정하다. 왜냐? 여기 민물이 들어가느냐, 맹물이 들어가느냐, 맹물이 빠지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퍼센트는 다 동일한데 이 그램 수는, 그러니까 뭐 단위 1kg당 들어있는 이 양은 똑같다. 일정하다. 다 한 통속이죠. 온 바다가 다 연결돼 있잖아, 그죠? 한 통이니까, 그죠? 그럴 수 있다. 계속 봅시다. 잠깐만요. 계속 봅시다. 표층 염분 분포 봅시다. 요거는 이제 증발량, 강수량을 따로 했네. 증발량, 강수량 따로 한 거. 요거는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고,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뺐다. 그러면 마이너스도 막 생기겠네. 이 값이 마이너스가 있구나. 그죠? 강수량이 커져버리니까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겠네. 여기 마이너스는 맞네. 그러니까 증발량이 요렇게 되고, 그죠? 여기 지금 적도 부분에 증발이 적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 상승류, 그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고 구름이 많이 생겼겠네. 그래가지고 증발이 좀 적구나. 구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이 많고, 적도 부근에서, 그죠? 뜨거우니까 올라가잖아, 공기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얼마 안 되네? 증발량, 햇빛이 좀 쨍쨍한가? 이쪽 편에. 그러다가 또 이쪽 편에 다시 또 비가 좀 많이 오고, 강수량이 많고, 강수량과 증발량이 조금 약간 이 중위도나 저위도에서는 거의 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 그렇겠지.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증발량은 줄어들 거고, 그죠? 강수량은 늘어날 거니까 반대 개념이겠네. 어쨌든 간에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는 이 시커먼 거 이거죠. 이거다, 그죠?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표층 염분, 실제 표층 염분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대충 이제 저위도와 이제 저위도, 그다음에 중위도에서는 표층 염분이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 증감 그래프와 곡선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이제 극지역에서는 좀 달라지죠. 왜 이러지? 왜? 응? 일단 증발력과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요. 이 북극이네. 북극. 남극도 거의 제로죠, 그죠? 아니, 좀 있네, 얘들은. 얘들은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 증발량과 강수량이 거의 제로인 거지. 응? 뭐 이렇게 눈도 안 오고 비도 좀 적게 오고 북극도 눈도 펴요. 그러니까 남극은 좀 눈이 좀 오긴 오는데, 하여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지, 강수량에. 그죠? 어쨌든 이 증발량과 강수량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빼기 제로죠. 그죠? 또 제로 빼기 제로고. 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근데 염분은 왜 이렇게 낮냐? 염분은 염분은 왜 이렇게 별로 없느냐? 이게 이제 뭐 물이 자꾸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 이제 뭐 북극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대륙에서 물이 막 공급이 되잖아요. 이거 봐봐, 전부 다 대륙이잖아. 북극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대륙이잖아. 전부 다 대륙으로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대륙에서 여기 얼음들이 막 빙하들이 막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시베리아 뭐 이런데 다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린란드 이런데 얼어 있는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일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민물이 자꾸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이 낮아졌다, 그죠? 북극. 그 남극은 또 낮이긴 한데 북극보다 좀 더 높죠, 그죠? 34보다 조금 더 높네, 그죠? 이 왜 이러냐? 그 남극도 마찬가지. 얘들은 어차피 이거랑 상관없지. 왜냐하면 증발량도 작고 강수량도 뭐 제로 빼기 제로니까 뭐 제로겠지, 그죠? 이거랑 상관없는 이유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랑 상관없다. 요 그래프랑, 그죠? 극지방에서는 이 증발량 빼기 증감 그래프와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 이 주변에 이제 환경 문제인데, 이 북극 같은 경우 북극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공급이 되니까, 그죠? 좀 북극과 남극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상관없다라는 건 아예 제쳐주고, 그죠? 증발량 강수량 그래프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 극지방 연구에서는. 왜냐하면 증발량과 강수량은 다 제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보다 이게 낮은 이유, 아니면 북극과 남극이 또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북극과 남극이 차이 나는 이유는, 북극은 이렇게 막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극보다는 낮다. 염분 농도가 낮다라는 거고, 표층 염분이 좀 더 싱겁다라는 거고, 북극보다 남극이 더 이제 조금 더 짠 이유는 뭐냐? 일단 뭐 이게 여기서 민물이 공급될 대륙이 없는 거야. 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요? 내려올라 하는데 남극 순환류, 있네. 남극 순환해류, 얘들이 지나가면서 일로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만약 이 대륙에서 이제 민물이 공급될라 치면은 얘들이 확 밀어붙지. 공급이 안 돼, 이쪽으로. 남극 순환해류로 빗물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남극은 자체가 또 눈은 좀 오긴 하지만 어쨌든 증발도 적고, 증발도 거의 제로고, 온도가 낮으니까 증발이 안 되겠지. 증발도 제로고, 그다음에 그 강수량도 거의 제로인데 눈은 좀 오긴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공급되는 민물이 없다. 북극은 공급되는 민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을 비교했을 때 남극이 이 밀도가 높다, 짜다, 그죠? 민물이 없으니까, 민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짜니까 밀도가 높죠. 온도가 낮고 염분이 높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런 게 생기잖아. 이런 거. 이거 어디 갔나? 심층 순환이 생기잖아요. 이게 깔리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거. 저기 온도가 낮고 염분이 진하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가 버려. 남극 저충수가 생기는 거지, 그죠? 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을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감 그래프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값이 워낙 작아서, 그죠?
생각을 안 한다라고 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랑 이거는 디커플링 된 이유는 아예 이제 증발량과 강수량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디커플링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이제 요거랑 그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더 높은 이유가 민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죠? 여기 민물이 공급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남극 저충수를 만들어낼 정도로 상당히 밀도가 높아진다.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극지방은 이제 증발량이 거의 제로고, 그 다음에 뭐 빙하에 융해돼가지고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온갖 대륙 주변에 있는 대륙, 이 북극은 바다예요, 바다. 대륙이 없다고, 이 바다입니다, 이거 바다예요. 북극해 바다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여기 얼음들이 잔뜩 있잖아, 이 빙하들이 얼어 있잖아요. 캐나다 위쪽, 뭐 이 시베리아, 그 다음에 그린란드 이런 데서 녹잖아요, 그죠? 여기 공급이 된다는 얘기. 남극은 공급이 안 되지. 주변에 대륙이 없어. 이게 너무 멀고 가깝다 하더라도 칠레 끝부분 여기 다 가깝다 하더라도 애들이 이제 내려올라 치면은 이게 바닷물이 확 일로 가잖아요, 그죠? 남극 순환 해류, 순환류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남극 쪽으로. 이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 표층연분이 떨어진다, 낮다, 주변보다 낮다. 그다음 이제 중위도 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그 증강 그래프랑 거의 뭐 커플링 거의 비슷하죠, 그죠? 중위도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니까 증발량이 많다, 강수량보다. 고압대, 그죠? 고압이니까 고기압이란 얘기지. 그 따뜻한 공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증발이 많다. 표층연분이 짜다. 적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저압대, 저위도 저압대. 그러니까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 구름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강수량은 많은데 증발량은 작을 수밖에 없지. 표층연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가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민물이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보면 됩니다. 연분은, 그죠? 그걸로 보면 된다. 이해됐고, 전 세계 이제 해양의 이제 평균 표층 연분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좀 짜네. 그러니까 담수가 흘러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분은 담수가 흘러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로 보면 돼요, 그죠? 그게 핵심이네. 그 중간에는 뭐 담수 들어올 데가 없지, 뭐 비가 안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중위도니까 또 중위도 고압되니까 또 비도 안 오겠네, 이쪽 부분에는, 그죠? 대양의 중심부가 이제 아무래도 좀 짜다. 이 담수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흘러내리니까 좀 덜 짜다. 얼음이 여는 해역에 표층연분이 올라간다. 뭐 물론 이쪽 부분도 얼음 얼고 여기도 얼음 얼긴 하는데, 그 얼음 얼는 것보다도 얼음보다는 그 이쪽 극지방에 이제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민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겨울에는 얼겠지, 여름에는 이제 녹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민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크다. 우리나라 표층수온을 보게 되면 이거 보고 이제 여름인지 겨울인지 압니까, 이거? 뭐 이 정도 뭐 영도 막 이거 하니까 이거 춥겠네. 뭐 20도 뭐 낮아봐야 20도 하니까 이거 뭐 여름이겠네, 그죠? 2월 8월 없어도 알겠네. 응? 남북 간의 표층수온 차가 이제 2월이 더 크다, 2월이 더 크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난류가 공급되잖아, 난류가 공급되잖아, 그죠? 그래서 난류 영향으로 표층수온이 올라간다. 황해, 서해 아니야? 왜 자꾸 황해라 그러지? 서해입니다, 서해, 그죠? 서해. 중국에 자꾸 영향을 받으려고 자꾸 뭐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서해입니다. 서해에 이제 그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죠? 연교차가 크죠, 그죠? 여기는 바다가 얕기 때문에 얕게, 수심이 얕고 또 이 대륙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영향을 많이 받더라. 내륙 비슷하죠, 그죠? 이쪽 부분에 내륙이 아니라 이 그 안쪽 바다 비슷하죠, 그죠? 이게 쭉 이제 바다가 이제 그 땅으로 깊이 들어온 느낌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륙에. 연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4, 33 이걸 보고 이 온도라고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30도 이상 올라가면 이 바다가 너무 뜨겁지, 그죠? 여름에라도 이 정도 26 이렇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막 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고 온도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보통 한 34, 30 평균이 35라 하지 않았나? 35 이게 평균이죠. 세계 연분 평균인데 35인데 왜 35 안 되냐, 다. 이게 아무래도 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연안이니까, 그죠? 물이 공급이 많이 돼서 그런가 보네. 어쨌든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단 좀 싱겁네. 그죠? 34까지 한 34 정도 되는데 더 싱겁면 33으로 떨어졌네. 1 떨어지는데 뭐 그게 큰가 보네. 어쨌든 여기보다 여기가 낫다. 강수량 때문이다. 결국 이제 염분은 결국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민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로 보면 돼요. 그죠? 강물이 또 유입되는 연안이니까 영향을 많이 받겠지. 외해보다는. 난류가 더 크다. 염분이 더 짜다. 난류에서 더 많은 염분이 들어있다. 한류는 염분이 별로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한류는 그 밑에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 그죠? 밑에서 차가운 물이 차가운 물. 위쪽에 있는 난류가 더 많이 녹는다. 이거는 왜 그렇지? 그렇네. 이게 바다 이거 뭐냐 난류 같은 경우는 증발이잖아요. 증발. 그죠? 증발이 일어나가지고 짜진다라는 거고 한류는 증발은 적은데 이게 이제 그 빙하가 막 녹아가지고 그죠? 빙하는 이제 순수한 물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물이 공급이 많이 됐구나. 그죠? 그럼 이해되네. 그러니까 난류는 증발이 됐기 때문에 물이 빠졌고, 그죠? 순수한 물이 빠졌고, 한류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순수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난류가 더 염분이 높다. 오케이, 이해되고. 밀도 봅시다. 요건 이제 염분까지 받고 밀도.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수온이 가장 크죠, 그죠? 밀도는 수온이 가장 큽니다. 봐봐요. 수온이랑 밀도랑 거의 이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수온이 높으면 밀도가 떨어지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쪽 부분은 또 예외지. 여긴 한데 대체로 이제 그 반대로 간다. 수온이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염분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죠? 뭐 수압도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밀도가 커지겠지. 찍어 누르니까, 그죠?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수온이다. 수온. 이 그래프 보면 알죠, 그죠? 수온이다. 해수 밀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표층 해수의 이제 밀도 분포를 보게 되면 위도상으로 나눴네요. 이게 이제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표층입니다, 표층. 극지방에 있는 때보다는 이제 이제 적도 지방에 있는 게 밀도 떨어진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최소값은 적도고 최대값은 이제 극지방인데, 여기 영향을 주는 거는 뭘까? 여기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염분이겠지. 북극이잖아요, 그죠? 남극이 밀도가 올라가잖아. 밀도가 높다, 짜다. 그러니까 수온도 물론 그 남극이 더 추워요. 남극이 더 춥고 온도가 더 낮고, 아까 말했듯이 남극에는 이제 민물이 덜 들어가 북극보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 그죠? 근데 밀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얘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온과 반대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푹 꺾인 이유가 바닷물이 들어가, 바닷물이.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 들어가, 민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도가 꺾여버리는 거죠. 염분 때문에, 그죠?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염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염분도 짜니까, 그죠? 밀도도 그대로 있고, 염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같이 꺾여버린다. 북극, 그죠? 북극. 이해되죠? 북극은 바다입니다. 북극해는 바다고, 그 주변에 있는 땅에서 시베리아, 캐나다 위쪽,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린란드 이런 데서 이제 뭐 소련이 아니고 이거 러시아,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도 빙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얘들이 막 들어가는 거지, 공급되는 거지. 아니면 뭐 비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강도 있겠지. 어쨌든 비는 좀 작게 오긴 하네. 위쪽이라고 하죠. 비는 별로 안 온다마는 어쨌든 얘들이 공급이 된다. 여기 온 비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강? 모르겠는데, 그 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들이 이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민물이 공급되니까 여기가 싱거워진다는 얘기지. 싱거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이제 꺾여버린다. 밀도가 짜면 올라가야 되는데, 꺾여버린다. 온도는 역시나 낮지. 온도는 낮은데 그래도 남극이 더 춥다. 남극이 더 춥고, 그 다음에 그 염분도 고스란히 짠 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밀도가 높다. 그리고 세계 최고로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남극 바다다. 그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만든 게 심층순환, 그죠? 남극 저층수를 만든다. 그 정도 알아놓고, 그다음 연직 분포, 그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 봅시다. 그 밀도랑 이제 수온이랑 거의 뭐 반대로 가네.
저위도 중위도 얘기입니다. 극지방은 좀 달라. 이게 좀 뭐가 안 맞네. 자꾸 극지방은 자꾸 좀 뭐가 안 맞고 이제 저위도 중위도가 이제 그 공식대로 잘 따르더라. 그죠? 특히 중위도가 말을 잘 듣지. 그죠? 다른 그래프들과 잘 섞이더라. 잘 맞아진다. 어쨌든 간에 북반구를 보게 되면 북반구 중위도 저위도를 보게 되면 뭐 혼합층, 수온약층, 그 심해층이 있는데 수온약층 이거는 이제 밀도약층이라고 하는 게 있네. 이제 수온과 반대로 움직이니까 중위도랑 저위도는 거의 뭐 수온과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 중심으로 180도 회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된다. 아니 반대 개념이네, 그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제 커지다가 심해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된다. 뭐 수온약층, 밀도약층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름도. 또 넘어가서 TS도 그죠? 수온연분. 수온연분도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죠? 등밀도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오른쪽 하향으로 갈수록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밀도선 등밀도선이네. 이 X축은 이게 뭐야 이거? 연분이네 연분. 그죠? 수온이겠네. 이 연분이 왜 안 써놨지? 연분입니다. 연분이고 이제 이쪽이 Y축은 이제 수온이고. 그러니까 연분이 높고 수온이 낮을수록 이쪽일수록 밀도가 커진다. 염분이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작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 A와 B는 지금 뭐 밀도는 똑같네. 얘는 온도는 낮은데 밀도 이게 뭐냐 염분이 작네. 그죠?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염분이 작아가지고 여기 있고 염분은 높은데 온도는 높네. 그죠? 염분이 높은데 온도는 높기 때문에 감점, 그죠? 온도가 높아서 감점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밀도다. 그죠? 얘는 온도는 낮은데 얘도 같이 낮네. 그죠? 같이 낮기 때문에 감점. 그죠? 이 염분이 같이 낮아가지고 감점. 이렇다. 얘들은 뭐 염분이 똑같은데 온도가 높네, C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 그죠? 이런 거 봐야 되고. 하여튼 물 덩어리를 이제 수계라 한다. 수계. 잘 섞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렇구나. 또 넘어가서 용존기체 봅시다. 용존기체. 용존기체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온도가 이상하게 물은 온도가 낮아야지 기체가 잘 녹아요. 온도가 낮아야 잘 녹아. 어떻게 된 거야? 기체를 말하는 거. 뭐 라면 넣을 때 스프 같은 거는 물이 끓을 때 잘 녹죠. 그죠? 스프는 고체잖아. 고체 말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야 잘 녹아. 탄산이지 탄산. 그 맞네.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온도가 낮을수록 그 물에 콜라나 사이다에 기체가 잘 녹아 있다는 얘기지.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오래 갑니다. 그죠? 그냥 뭐 실온에 보관하면 이게 기체가 터질 것처럼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려. 그죠?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된다. 잘 안 녹더라. 온도가 높으면 기체는 잘 안 녹. CO2가 잘 안 녹더라. 대기압이 올라가면 찍어 누르니까 잘 녹겠지. 염분이 낮을수록 더 잘 녹더라. 그러니까 염분이 또 자리를 차지하니까 뭐 물론 뭐 따로 오긴 하는데 어쨌든 염분이 이제 자리를 차지해서 잘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대략 분자 개념으로. 그죠?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온도다. 온도. 그죠? 온도. 생물 활동 뭐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 CO2를 소비하고 그래서 산소를 내죠. 광합성은. 그다음 호흡을 해가지고 CO2를 뽑아내죠. 산소를 먹고. 뭐 이런 거 활동으로 조금 영향을 주더라. 봅시다. 이게 이제 기체량에 보면 용존기체량 수심에 따른 용존기체량을 보게 되면 야 이게 산소가 엄청나네라고 CO2가 이 정도고 산소가 이 정도니까 뭐 산소가 엄청나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숫자 봐봐 이거 50이잖아. 50도 아니고 이거 1단이잖아요. 그죠? 거의 10배 아닌가 이거 지금?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 일단 용존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CO2가 훨씬 많다. 산소는 뭐 실제로 그리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 정도밖에 하죠. 산소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로 그리면 여기 있겠네. 44니까 이 뒤에 있겠네. 1단이잖아. 1단 이건 50도 아니고 10단이고 그죠? 원래로 6이니까 여기 6이쯤 되겠네. 이만큼 있겠네. 산소는 아주 극소량이네. 예?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어쨌든 이게 표면을 보게 되면 산소를 보게 되면 표면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산소가
그러니까 이 공기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표층에 대기로부터 산소가 공급되고 여기에 이제 뭐 플랑크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또 댕기는데 얘들이 광합성을 했다. CO2 먹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O2를 뱉어내죠, 그죠? 광합성과 이제 그 대기로부터 공급해가지고 좀 높은 편이고 쭉 이제 떨어지죠.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대기로부터 공급도 안 되고 광합성도 적게 할 거니까 햇빛이 적어서. 근데 어쩌다가 그러면 다시 계속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 어? 왜 늘어난 겁니까 이거? 심해, 그죠? 이거 침강한 거야, 침강. 그러니까 남극 저층수, 그죠? 북극 중층 뭐야 이런 뭐였더라? 남극 저층수, 북극 저층 심해층 심해수, 아이씨. 북대서양 그죠?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다음에 남극 저층수. 하여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쭈루루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걔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요 위에서 북극 위에서 이제 그 표면에서 표층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많이 머물고 있는데. 온도가 낮으면 잘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도가 낮아가지고 잘 녹았어. 걔들이 이제 쭉 가라앉아가지고 여기에 공급이 된 거야. 심해일수록 산소가 높죠. 그죠? 공급이 된 거지. 그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여기에 공급이 된 거라고. 이거 뭐 쓰지도 않고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렇다. 산소의 관점에서 그래 보면 되고,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위에 있을수록 많네. 물론 호흡이든 간에 이쪽이 있을수록 그 CO2 공급이 안 되나요? 공급이 안 돼.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는 밑에서 이제 아무래도 CO2 같은 경우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줄어들고, 그죠? 광합성에서 줄어들고, 공급한다 해도 더 줄어드네. 광합성을 하게 되면 CO2를 소모를 하게 되니까, 그죠? 줄어들고, 광합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다. 이산화탄소도, 그죠? 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그 남극이나 북극이든 간에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심해, 그죠? 차가운 물에서 이제 녹아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공급이 됐다, 그죠? 남극 저층수에서 이제 공급이 됐다고 보면 되겠지. 그죠? 또 넘어가서 2단원 해수의 표층순환 봅시다. 해수의 표층순환 껍질이죠. 껍질, 그죠? 바다 위쪽. 표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받겠지.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더라. 그 이제 위쪽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하고, 중간에 여기 이제 적도 쪽으로 해가지고 햇빛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으니까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더라. 에너지 과잉이 된다. 그래갖고 이게 추운 쪽으로 보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표층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바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죠? 이 바다 길이 있어, 그죠? 물이 흐르는 길이 있다고.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딱 해류를 타고 가면 이렇게 쭉 뱅글뱅글 돌겠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이제 배 타고 간다 그러면은 이 배가 적도로 가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그죠? 이 배는 이렇게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렇게 가면 엔진 끄고 이제 공짜로 가겠네, 그죠? 해류 타고 가면 그런 거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표층이 움직이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이제 열수송이다, 열수송. 그죠? 열수송이다. 위도에 따른 열수지고, 지구의 이제 복사 평형으로 하게 되면 평균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일정하기 때문에 얘들이 에너지 과잉을 양쪽으로 보내준다.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열수지는 이제 저위도 지방의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당연한 얘기고. 대기대순환의 원인은 뭐다?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그죠? 이게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이제 순환은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그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들을 고위도로 보내준다. 당연한 얘기고. 대기대순환 모형 봅시다. 일단 단일세포 모형. 얘가 만약에 자전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 적도지방에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쭉 가다 위에 있다가 이 찬 공기가 내려온다. 이렇게 한 방에 끝나겠지, 한 방에. 그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방에 끝나겠지. 적도지방 상승기류, 극지방 하강기류, 북풍. 표면 껍데기를 보게 되면 북풍이 불 거고, 남풍이 불 거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북풍은 남쪽에서 온다는 얘기고, 그죠?
어디서 오느냐 이게 뭐죠? 동풍은 동에서 오는 겁니다. 동에서 오는 거.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상관없는데 이 문제가 자전을 하지. 자전을 하니까 전향력이 생긴다. 전향력은 뭐 바다든 뭐 바람이든 가든에 그 북반구에서는 바람이든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힘을 이렇게 이쪽으로 주면 위쪽으로 주면 오른쪽으로 영향을 가는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쐈는데 이쪽으로 한다고. 실제로 어떤 전향력은 힘은 아니고 원래는 쐈는데 땅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땅은 이쪽 자전을 해버리고 그 물체는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죠? 이쪽으로 간다고. 이 땅 자체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대포든 뭐 이렇게 위에 뭐 던졌어. 그러면 던진 물체는 그냥 위에서 붕 이렇게 가는 거고 땅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자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보게 되면 관찰자가 땅에 있다면 이게 휜다고 보는 거지. 그게 전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상 힘이에요. 실제로 힘이 아니고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휜다고 보는 거지. 가상 힘이에요. 그죠? 운동방이 오른쪽으로 작동하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실제 힘이 아니라고.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땅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뭘 떨어져가지고 뭘 던졌다. 뭐 비행기든 뭐 대포알이든 간에 뭘 던졌어. 그러면 땅은 자전해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에 땅에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게 휘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게 전향력이다.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자전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단일 세포 순환 모형이 되는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휜다는 얘기지. 이게 뒤틀립니다. 뒤틀려. 그죠? 뒤틀리기 때문에 휘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뚝뚝뚝 끊어져. 그죠? 이렇게 다시 내려와줘 버리고 다시 내려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버린대. 꺾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아열대 고압대. 이게 이제 열대 수렴대. 그러니까 적도 저압대. 저기압이라는 얘기지. 저기압. 저압대. 압력이 낮다는 얘기. 저기압. 그러니까 위로 저기압이 뭡니까? 위로 올라간다니 공기가 가죠. 그러면은 구름이 생기겠지.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 그러다가 꺾여가지고 이때 이제 중위도 고압대 내려온다. 고압대 고기압. 날씨가 맑잖아요. 그죠? 날씨가 맑다. 그 다음에 한대전 이쪽 극지방 극고압대 여기서 이제 그 차가워서 내려와 버리죠. 그죠? 내려와 버리. 이게 돈다. 중간에 있는 건 그냥 딸려서 도는 거지. 그죠? 60도에서 30도에서 60도 사이는 그냥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도 그냥 덩달아 이렇게 딸려서 움직이는 거야. 딸려서. 그죠? 간접순환. 그죠? 간접순환. 얘는 그 딸려서 움직이는 거야. 딸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 극순환에서 헤들리 순환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도는 거. 헤들리. 열적 순환이죠. 그죠? 뜨거워가지고 올라가고 식어가지고 내려오고. 얘도 마찬가지. 차가워서 내려오고 다시 뜨거워지고 올라가고. 이게 열적 순환. 직접 순환이죠. 이 중간에 있는 이 30도, 60도는 페렐 순환이라 그래가지고 간접 순환이다. 간접 순환. 덩달아 움직이는 겁니다. 덩달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이제 자꾸 자꾸 기후 변화가 심한 거지. 이쪽 편에. 그죠? 이랬다 저랬다. 얘들이 간접 순환하니까. 근데 글자를 보면 그 저위도로 갈수록 세 글자, 두 글자, 중위도 두 글자, 고위도 한 글자. 그죠? 헤들리, 페렐이 헷갈리면 글자 수대로 보면 됩니다. 극, 페렐, 헤들리. 그죠? 세 글자. 즉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죠?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제 순환 세포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외워놔야 되고 이 방향 외워놔야 되죠. 그죠? 외워놔야 됩니다. 무역풍 이렇게 불고 편서풍 이렇게 부는 거 알아놔야 됩니다. 극동풍 이렇게 부는 거 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외워야 돼. 북동 무역풍, 그다음에 남동 무역풍, 그다음에 편서풍, 그다음에 극동풍.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다는 얘기지. 편서풍, 그죠? 동풍이잖아. 동풍 동쪽에서 온다는 얘기지. 그죠? 북동 무역풍, 극동풍 동쪽에서 온다는 얘기지. 남동 무역풍, 편서풍은 다 똑같네 이름이. 극동풍, 똑같네 이름이. 남동 무역풍도 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인데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이렇게 부르는구나. 딴 건 다 이름 똑같네. 응? 알아놓고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은 반시계 방향, 남극은 반시계 방향.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편서풍이 작용, 그거 내가 편서풍이 난다. 아니, 전향력이 작동한다. 그죠? 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그죠? 이렇게 부으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바닥 힘이 작동하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작동하니까 이름 뭐라 그러냐? 무슨 뭐 있지 않았나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뭐 편섭 이제 뭐냐 바람 부는 거 잠깐만 그것도 뭐 페레소는 아니고 잠시만요. 에크만 수송 그죠? 에크만 수송. 그러니까 이게 이 뭐냐 이 전향력이 작동한다고 보면 그죠? 가장 힘이지만 어쨌든 전향력이 작동한다고 보면 에크만 수송 때문에 요렇게 불면 오른쪽으로 힘이 작동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작동해가지고 북적도 해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북동 무역풍으로 북적도 해류가 만들어진 거지. 요렇게 북적도 해류, 그다음 쿠로시오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다음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적도 반류는 당연히 생기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죠? 적도 반류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영승에 대한 얘기는 또 놔두고. 그러니까 여기 불면은 이쪽이 다 가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 비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영승을 한다는 얘기지. 페르에도 영승이고 여기도 영승이고 그죠? 일단 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죠. 영승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표층 해류는 이런 식으로 돈다. 그죠? 극순환 페렐 헤들리 순환이 있고 표층순환 봅시다. 표층순환은 이제 지구 자전 이것도 뭐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의 대순환 대기 바람 부는 거 그죠? 그다음에 대륙 분포 이렇게 아주 복잡하다. 단순히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렇게 아니라고. 그죠? 뭐 땅에도 영향을 받고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막혀 있고 이게 뭐 여기는 뻥 뚫려 있네. 남극은 그죠? 남극 순환해로 가긴 뻥 뚫려 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뱅글뱅글 도는 거고. 뭐 다양한 복잡한 어떤 요인들이 있다, 원인들이 있다. 표층 해류 바람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표층 해류는 그 대기대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 해류가 이제 대륙과 부딪혀가지고 남북으로 가라지네. 일로 가는데 띡 부딪혀가지고 가고 가는데 부딪혀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남반구 북반구가 대체로 이제 대칭이 된다. 대칭 형태다. 그러니까 아열대 순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열대 순환에 우리나라도 아열대 순환에 영향을 받죠, 그죠? 아열대 순환. 그런데 이제 아한대 순환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북극에만 그러니까 북반구에만 있는 겁니다. 북반구에만 아한대 순환은 그죠? 편성부 때 이제 극동풍 요렇게 도는 아한대 순환. 요 아한대 순환. 그죠? 여기만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땅이 있어서 땅 대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남반구에는 왜 아한대 순환이 없나요? 뻥 뚫려 있잖아.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뭔가 좀 아한대 순환 만들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뻥 뚫려 있어가지고 남극 순환 해류에 그냥 딸려간다. 그죠? 쭈루루 딸려가 버린다. 북반구에서 나타난다. 아한대 순환. 대체로 이제 요건 이제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도는 거,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도는 거, 그죠? 아열대 순환이다. 그 유속은 당연히 뭐 이쪽 표현은 쿠로시오 이쪽이 좀 빠르다. 쿠로시오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보다 왜 빠르다. 왜 빠른가요? 서쪽 연안을 따르는 해류가 이게 자전 때문에. 자전 때문에 이쪽으로 쏠린다. 물이 이쪽으로 쏠려. 쏠려가지고 확 쏠리고 이렇게. 일로 가는 거는 자전의 역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 그죠? 이 자전의 역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가 여기서 뜨잖아요. 그죠? 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간다고. 그죠? 지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태양 뜨는 걸 보면 되지.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잖아요. 그죠?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이게 지구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 그림 자체가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라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리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높겠지. 자전 때문에 이 물이 높을 거 아니야. 바닷물이 높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바닷물이 높겠지. 쏠리겠지. 그죠?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요거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북적도 해류, 그다음에 뭐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 이거 알아야 돼요. 뭐 덩달아 이제 남적도 동오스트리아 해류, 그다음에 뭐 페루 해류, 남극 순환 해류, 그다음에 페루 해류 이렇게 도는 거 또 덩달아 놓고 얘들 뭐 남극 순환 해류가 포함이 되는구나 여기에. 요 놈도 남극 순환 해류를 보는구나. 그냥
오케이. 보고 이렇게 가는 거 그죠? 크게 봤네 사진을. 하여튼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그다음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거 이름도 알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한데 순환은 여기 북반구밖에 없다. 여기는 아한데 순환이 생기려다가도 남극 순환 해류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린다. 이거 수능에 나왔었네. 예, 남극 순환 해류의 이제 위치.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땅이 막는 땅이 없잖아요. 막는 땅이 없잖아. 그냥 휘 가버린다. 여기 통과해버리네. 칠레 밑에 여기 그죠? 통과해버린다. 수능에 이런 게 나왔었고, 그죠? 이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지, 봐봐. 그러니까 이 극동 무역풍, 극동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죠? 여기 뭐, 이게 뭐냐? 위쪽에 극동풍,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죠? 극동풍. 이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무역풍으로 해가지고 뭐 무역을 해먹었다는 얘기겠지. 저 배 타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향력이 이쪽으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방향에 이쪽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움직이는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동한다. 이거 외워야 되는 모양이네. 이거 알아야지만 이게 풀린다는 얘기겠지, 그죠? 알아놓고 또 봅시다. 해류 역할을 봅시다. 시각화한 해류 모습. 뺑글뺑글 돌고 이제 난리네, 그죠? 물이. 저위도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거고. 기후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실제로 이거 봐봐요. 난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캐나다 퀘벡과 이제 영국 런던이 거의 뭐 비슷한데 위도가 동일한데 런던이 더 따뜻하더라. 이렇게 멕시코 만류를 해가지고 이 따뜻한 물이 가니까 온도가 4도네. 마이너스 12도고, 이야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군요. 얘는 그냥 찬물이 이게 따뜻한 물이 안 가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는 따뜻한 물이 막 가니까, 그죠? 이 북해죠, 북해. 이 북해가 막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가지고 난리던데, 이게 바닷물도 많이, 고기도 많이 잡히고, 바다가 굉장히 뭐, 어떤 뭐 소용돌이 치고 난리래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이까지 올라가는 모양이네. 그죠? 난류가 이까지 올라가고, 차가운 국과 섞여가지고 막 소용돌이 치고 난리다. 그죠? 고요한 바다가 아니겠지, 이쪽 부분이. 그죠? 대신 뭐 고기는 많이 잡히겠지. 또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동안 난류와 이제 북한 한류가 만나가지고, 연해주 한류에서 나온 북한 한류가 만나가지고, 이쪽에,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죠? 뼈충 해류 분포. 일반적인 큰 줄기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고, 그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기본이죠. 그죠? 쿠로시오 해류가 기본이다. 그다음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 이게 기본이고, 이거 올라오면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류로 나눠가지고 황해 쪽으로 도는 거 서해입니다. 서해, 황해. 여기 서해. 그 다음에 이게 동한 난류, 그 다음에 대마, 스시마 난류. 여기서 스시마에서 갈라지네. 스시마 섬 있잖아요, 여기. 이거 왼쪽으로 가면 동한 난류고 오른쪽으로 가면 스시마 난류네. 예? 가가지고 또 다시 뭉쳐가지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간다. 그 다음에 연해주 한류 위에서 내려오겠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섞인다. 이쪽에 섞이더라. 독도 부근, 그죠? 울릉도 독도 부근에 섞이더라. 또 북한 한류는 이제 연해주의 한류에서 이제 나오겠지. 여기서 흘러온 거겠지. 예. 동해안을 따라서 동한 한류 만났다, 여기. 물 속도 봐봐. 이게 빠르죠, 그죠? 여기도 빠르지. 대체로 여기가 좀 잔잔하네. 일단 황해 난류 뭐 서해에 있는데 왜 자꾸 황해라 그러는 거야? 어쨌든 서해 난류. 이제 쿠로시오 해류에서 올라온 거니까 제주도에서 서해 난류와 황해 난류와 이게 나눠지네, 그죠? 나눠지고 또 다시 스시마 섬에서 이렇게 나눠지네. 동안 난류와 스시마 난류로 나눠지네. 이게 제주도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시마 섬 기준으로 하는 거다. 동안 난류. 대만 난류가 다시 합류한다. 동해안을 따라 부상한다. 되고 조경수, 그지? 이거지, 조경수요. 난류 한류가 만나가지고 좋은, 여기서 막 영양염도 많고 플랑크톤도 많고 용존 산소량도 풍부하다.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은 여기 한류가 많겠지, 그죠? 온도가 낮으니까 기체가 많이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녹아있을 거니까 용존 산소 풍부하고 영양염분도 많고,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염분 같은 거는 여기 밑에가 많겠지, 난류가 많겠지. 예? 우리나라 주변 한류의 근원은 이제 연해주 한류고, 그 다음에 난류의 근원은 이제 쿠로시오 해류다.
그러셔야 돼요. 그죠? 알아놓고. 수온이나 염분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많고, 왜냐? 그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짠 거지. 그죠? 순수한 물이 날아가가지고 짠 거야. 근데 영양염이나 뭐, 용존산소량, 그러니까 차가운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거는 한류가 많다. 왠지 좀 좋은 거는 한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 온도와 염분 이런 것들은 난류가 많다. 영양염, 뭐 용존산소량, 식물성 플랑크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한류가 많네. 그죠? 또다시 3강. 3강 봅시다. 3강. 요 이제 해수 이제 심층순환 봅시다. 그러니까 표층순환 봤죠? 이제 심층순환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쪽이네. 극해역이고 이제 적도역이니까 에너지 유입은 이게 뜨거우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하여튼 냉각이 된 차갑죠. 그죠? 위로 침강이 돼가지고 심해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더라. 적도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적도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용승이 됩니다. 여기 적도 쪽에서. 용승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 강에 있겠지. 예, 하고 이제 그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공급이 되겠지, 그죠? 뭐 이런 거다. 수온 약층이 이제 여기가 두껍네, 그죠? 두껍다. 하여튼 뭐 심층순환 속도는 심층순환이 굉장히 느리게 이 물 덩어리가 수개가 그죠? 천천히 움직인다, 그죠? 그 처음 위치로 오는데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린대.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타고 오는 여기가 수천 년이 걸린대요. 그죠?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구나. 해수의 밀도가 높다. 해수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심해 침강을 하더라. 그죠?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다. 짜죠, 그죠? 짜기 때문에. 이거 왜 짭니까, 이거? 민물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비도 적게 오고, 증발도 물론 작지만, 비도 적게 오고, 뭐 눈이 조금 오긴 하더라도 남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대륙에서 이제 막 이 민물이 강에서 막 민물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아까 말했지만 이 남극에는 주변에 대륙이 없어요. 그죠? 남극에는 주변에 대륙이 없다고. 민물을 공급해줄 대륙이 없는 거야. 여기는 북극 바다는 공급해줄 대륙이 많죠, 그죠? 여기 시베리아, 이런 데서 막 공급되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비 온 게 강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얼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지. 여기 공급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남극보다는 싱겁다. 뭐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층 수온 염분이 높다. 남극해가.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깔리는 그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심층 순환은 이제 열과 어떤 염분 그 두 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열염 순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죠?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밀조사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심층 해류는 밀도리라고 부른다. 극해역의 좁은 면적에서 차갑게 냉각되니까 여기 좁네. 여기서 이제 냉각된 해수가 쭉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여기 공기는 여기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죠? 차가운 대신에 바다에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가겠지.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으니까. 그러니까 이 O2, 그다음 CO2를 그냥 잔뜩 품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도 많지. 그죠? 여기서 품고 있는 산소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저 위로 이동한다. 온대나 열대 해역에서는 천천히 올라온다. 표층을 따라 이제 극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온다. 심층순환의 원리 봅시다. 심층순환의 원리. 이건 이제 실험이네, 실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음 탄 물을 여기다 놔둔 거네. 이렇게. 그죠? 얼음 탄 물이 아니고 색소를 탄 얼음물이구나. 그죠? 그럼 얘들이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겠지, 뭐. 색소니까 바로 보이겠네. 색소를 탄 20도의 소금물이니까 염분이 높네. 이것도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쭉 깔리겠네. 그죠? 이런 실험이구나.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을 때 그런 고밀도 해수가 가라앉아 심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겠지. 천천히 이동하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그죠? 밀도는 이제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이제 좀 밀도가 높다. 수조의 물보다. 가라앉은 중에 바닥을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 심층순환 특징 봅시다. 특징. 그러니까 수온과 염분 및 어떤 밀도 조사를 하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흐름 추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게 되면 뭐 비슷한 것끼리 이제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한 덩어리인 거야. 여기에 이제 여기 수온과 밀도, 수온과 염분 측정하고 여기에 수온과 그 염분 측정하니까 비슷하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거지. 이건 거지, 그죠?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거랑 이제 수온과 염분이 비슷하더라.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덩어리구나. 이게 수계구나. 북대서양 심층수구나. 아니면 여기 있는 놈이랑, 그죠? 여기 있는 놈이랑 수온과 염분이 비슷하더라. 그죠? 남극 저층수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지. 간접적으로 알아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수계는 뭐다? 이제 그 물 덩어리다. 그죠? 해수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거의 이제 수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바다 전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뭐, 이게 하던 대로 돌아가야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 이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게 뭐, 영화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 이게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뭐, 이게 쭉쭉쭉 움직이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안 움직였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추운 곳은 더, 이게, 안 움직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제 에너지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더운 데는 덥고, 차가운 데는 더 차갑게 되겠지. 그죠? 뭐, 그렇게 된다. 이해되고. 열 에너지 수송이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심층수는 안 일어나면. 그죠? 뭐, 투마로우 뭐 그런 영화 아닌가, 이런 거? 너무 추워지는 거. 그죠? 산소 공급도 해줘야지, 밑에. 예. 저 심해에다가 산소 공급해가지고, 어쨌든 뭐 밑에 있는 그 심해에 있는 동물들, 그죠? 심해져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에게도 산소 공급해줘야 된다. 아니면 걔들이 다 죽겠지. 이게 산소가 적으면 튀어 올라오겠지. 이 공급이 안 되면, 그죠?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이제 바다에서 이제 잡히겠지. 그러면 막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또 넘어가고 이제 침강해역 봅시다. 침강해역. 이게 여기가 로스해, 요 외대랍니다. 로스 외대. 그러니까 이게 칠레, 이 남아메리카의 왼쪽 편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로스해고, 이쪽 편에 남극은 대륙이죠. 땅입니다. 땅이. 여기가 외대해고 이제 로스해입니다. 외대를 로스해에서 이제 가라앉고 침강이 일어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르웨이해, 이게 노르웨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리브라도는 뭐야? 그린란드 남쪽이구나. 하여튼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가라앉는다. 물이 가라앉아. 이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는 남극 저층수. 그죠? 남극 저층수. 그다음 중층수는 이쯤에 생기지 않나? 중층수. 남극 중층수는 여기서 생겨, 여기야. 그죠? 여기 생겨. 이게 올라온 게 또 일부가 되는구나.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 가지고, 그죠? 올라온 게 여기 섞이는구나. 하여간 뭐 남극 중층수다. 요 중간안의 위치가, 이건 뭐야? 40도, 50도에서 만들어지는구나. 40도, 50도? 여기 이제 30도니까 이쯤에서 만들어지겠네? 그죠? 남극 중층수는. 어쨌든, 뭐, 웨데레나 로스해에서 이제 그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리브라도 해와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는 북태평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 침강해역이다.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서는 침강 용승지역이거든. 용승지역. 여기서 올라오네. 여기 페루 쪽에서 이제 용승이죠. 용승. 그죠? 페루 여기 용승, 여기 용승 있네. 용승 지역은 또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 있어요. 그죠? 나올 겁니다. 용승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그 유명한 용승, 여기도 용승, 여기도 용승. 그죠? 계속 봅시다. 어쨌든 수온 염분도를 이용해서 해수 이제 이동을 해석한다. 대서양 같은 경우에 지브롤터 이게 스페인 쪽에 있는 거 그거 아닌가?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이 바닷물과 지중해랑 이 대서양과 북대서양 요 사이 이 지브롤터 해역이야. 여기 다리를 딱 놓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랑 여기 스페인이랑 연결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연결하면 좋은데 안 되죠. 이 워낙 이제 지브롤터 문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바다 물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겠지. 지중해 해수랑 뭐 북대서양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난리치니까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겠지. 그죠? 다리를 못 짓는답니다. 너무 빨라서. 그죠? 요 사이 스페인이랑 뭐 모로코 티니지 뭐 이런 거 알제리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그죠?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거 있는 데잖아요. 그죠? 요 다리 딱 지으면 좋은데 다리를 못 짓는다. 워낙 빨라가지고 유속이 빨라가지고 지중해 해수가 내려가고 근데 북대서양 해수가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북대서양 해수 A, 북대서양 해수 B, 그다음 지브롤터 몬터. 이게 땅입니다. 땅 덩어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지중해 해수가 이렇게 간다. 이게 이제 지브롤터 몬터가 넘어가지고 쭉 내려가네. 그 밀도는 그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무겁고, 그 다음에 얘가 밀도가 가장 높네. A 같은 경우는 지중해와 만나는 수심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2200m보다 낮은 곳 B, 아주 밑에 있네. 그 다음에 지중해 해수가 C에서 대서양으로 유출된다, 빠져나오는 게 있다. 이게 쭉 이렇게 나오네, 그죠? 뭐 젤리처럼 꾸덕하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밀도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밀도가 어떤 게 가장 큰지 알죠, 그죠? 이놈이 가장 크고 이놈이 중간이고 이게 가장 작네.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 예? 이렇다. 또 봅시다. 대서양 이제 심층수나 심층수를 보게 되면 요거 그림을 외워야 되죠, 그죠? 남극 저층수, 그죠? 웨델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웨델해와 이제 로스해, 웨델해, 로스해에서 이제 이렇게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져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그린란드 부근에서 남쪽 동쪽에서 이제 레브라도해,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많이 내려오네. 여기서 많이 내려오네, 그죠? 북대서양 심층수 이 전부 다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 덩어리인가? 수계네, 그죠? 엄청난 수계. 남극 중층수 얘들은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40도, 50도에서 만들어지네요, 그죠? 간다. 이건 또 뭐야, 그죠? 하여튼 뭐 있네, 수계가. 어쨌든 남극 중층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이렇게 있다. 그죠? 외웠고, 그 다음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표가 있네요, 그죠? 뒤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남극 저층수가 있고 가장 무겁죠, 밀도가 가장 높죠. 요 세 개 중에 요거는 이제 그 북대서양 심층수. 그러니까 이게 온도, 그 밀도가 염분이 높네, 여기. 예? 야, 남극 저층수보다 염분이 더 높네. 북대서양 심층수가 뭐 세계 최고로 하지 않았나, 여기가? 염분이 더 높네, 여기가 세계 최고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수온이 이제 좀 높은 대신에 이제 염도가 높구나, 북대서양 심층수에서. 얘는 염분은 얘보다 좀 작네. 온도는 그 대신 온도가 낮아가지고 밑으로 깔린다. 남극 저층수. 얘가 세계 최고 아니구나. 얘가 세계 최고네, 그죠? 남극 중층수. 여기 있구나. 여기 어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랬잖아요. 여기 40도 부근에, 40도 50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중층수. 이렇구나. 오케이. 극지역에서 밀도가 커져가지고 심각한 해수, 뭐 북극이든 남쪽이든, 그죠? 남극이든 간에 저층에서 적도를 향해서 흐른다. 밀도는 이제 그 남극 저층수가 더 크다. 더 크다. 근데 그 염분이 더 높네,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그죠? 남극 저층수 세계 최고인 줄 알았던 그거 아니네. 여기가 더 높네.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제 더 짜구나. 요 뭐 이렇게 뭐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서 뭐 바다에서 뭐 민물이 안 들어가나? 왜 이렇게 짠 거야? 하여튼 그렇구나, 그죠? 알겠다, 이거지. 하여튼 외워놓고 이게 끝인가? 끝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또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